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유치에 나선 지역에서 즉각으로 반발하고 나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강원도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임 도종에서 용역까지 해가며 추진했던 사업이 멈췄습니다. 전용구장에 대한 열망을 도 차원에서는 조금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건전화시킨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꺼냈습니다. 3년간 68개 체육 산하단체에 319억 원을 지원했는데 강원FC 한 곳에 340억 원을 썼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생활체육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홈경기 순회 개최가 지역 화합이라는 도민구단 창단 취지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 소식에 곧바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 속에 탈락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지 이걸 왜 정치 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하는 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포츠는 이게 후진국으로 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원주 유치위원회도 곧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FC를 응원하는 150만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해당 시군은 물론 강원FC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김진태 도종의 방침과도 어긋납니다. 이 같은 결정에 강원FC는 구단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결정이라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전용구장 건립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이영표 대표는 자신은 힘은 없지만 구단주인 도지사를 만나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할수록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동물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라서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반려동물이 5천 마리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춘천에서는 반려동물이 하루에 한두 마리씩 구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춘천시 남면에서 구조된 유기견 땅땅이 입소 20일 만에 입양이 결정됐습니다. 땅땅이라는 이름도 새 주인이 지어줬습니다. 5년 넘게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도 있으니 땅땅이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이곳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반려동물이 180여 마리에 달하는데 이미 수용 가능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15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한 180여 마리가 입소한 상태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강원도 전역에서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은 5,400여 마리, 춘천에서만 매년 500마리 넘게 구조됩니다. 떠돌이개가 잡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몰래 버린 동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들 가운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 입양되는 비율은 각각 30%대에 불과하고 매년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주인을 찾지 못한 반려동물들은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됩니다. 유실과 유기를 줄여보고자 2014년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반려견은 10만여 마리로 등록률은 65%이지만 집계되지 않은 반려견 수까지 따지면 실제 등록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등 반려동물 가구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동물들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또는 중성화 지원이라던가 또는 반려동물 문화 향상
것들을 추진하는 재원이 되줄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녀 친구의 SNS 1:1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장의 배우자 임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자녀 친구의 SNS 계정으로 1:1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임모 씨, 원강수 원주시장의 배우자입니다. 임 씨는 작년 11월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는 자녀 친구의 SNS 계정으로 1:1 대화 속 자녀와 자신 가족을 향한 험담, 자신들의 연락처가 공유된 걸 확인하고 이를 캡처, 출력해 학교에 알렸는데 바로 이 행위에 다른 사람의 비밀 침해와 누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애당초 검찰은 임 씨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씨 변호인은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몰랐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고의도 없거니와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다음 달 열릴 두 번째 재판에 이 사건 피해 학생과 부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법원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 번 무혐의 처분했던 다른 쟁점에서 임 씨를 재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소 당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임 씨가 고의로 자녀 친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뒀다. 수개월 동안 해당 SNS 계정을 접속했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은 바로 이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원주지청에 재수사를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검찰 재수사를 요청했던 피해 학부모는 원강수 시장도 부인 임 씨와 함께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학교에 항의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는 시작됐지만 수사 범위에 원 시장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선군에는 4년 전 겨울올림픽 때 경기장 시설로 쓰인 세계적인 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이 있습니다. 이 가리왕산의 곤돌라 시설이 한시적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창 편의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된 곤돌라 시설 안전 검사가 한창입니다. 상부와 하부에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산림을 돌아볼 수 있는 데크로드, 화장실 등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고 관광 궤도 변경 승인 허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11월부터는 운행에 들어갑니다. 데크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11월 달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일대를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올림픽 문화유산 계승, 산림 생태계 복원,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 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원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군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 정원이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현재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등 두 곳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리왕산에 국가 정원이 조성될 경우 관광 거점화와 정원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경제 효과는 2,800억 원에 달하고 3,000명에 육박하는 고용 유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존치에 앞장섰던 정선 지역 군민과 180여 개 기관, 사회단체는 이번에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국가 정원 지정에 나섰습니다. 곤돌라를 포함한 가리왕산 일원을 국가 정원화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와서 힐링을 하고 그 자연을 만끽하고. 정성군과 추진위는 가리왕산의 경우 구교림으로 분포돼 있고 생태나 산림 가치가 높은 만큼 산림청과의 협의만 제대로 진행되면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강원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합동으로 앞으로 7일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대상 농장은 위험농가 112호와 일반 농가 88호입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에 예고한 농장 방문 축산 차량 소독 행정명령과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과 소독 필증 보관 등 양돈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 기준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 사이 강원도가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930명 가운데 6,293명이 배정돼 충원율은 45%에 그쳤습니다. 노용호 의원은 제도 취지에 따라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11월 말에 강원도 단위의 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강원교총이 이에 따른 교사 지원 정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교총은 기초 학력을 진단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진단평가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지원 강화 등 교권 확립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경찰서들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변경된 신상 정보를 늦게 올리거나 일부를 누락한 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춘천과 강릉, 원주, 동해, 삼척, 속초 등 도내 경찰서 7곳은 성범죄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됐는데도 법무부에 늦게 송부하거나 출소 후 신고를 늦게 하고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는 이들의 사진을 촬영한 뒤 보내지 않는 등 16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성범죄 공개 대상자의 신상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이 접경지역 농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 급식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근거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인 급식 기본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각 부대의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법을 통해 접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공사사업자 선정이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송전선로 사업의 동부 구간은 환경 영향 평가 중이라 사업 미결정 상태인데도 한국전력이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이라는 해교에 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 1구간 사업자 선정 입찰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감사원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개원 66주년 기념식을 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역대 도의원 36명이 참석했고 강원도의회는 선배 도의원들의 노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웠고 새로운 의회상이 열렸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분권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비상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강계공은 공사 소유의 일부 자산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기존 사업 계획 대비 20% 경상 경비 절감을 선언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지역개발 추진단을 신설해 강원도청 이전과 역세권 사업 등 신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캠프 강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6년 미만의 창업 벤처 기업들에게 전문 보육,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 유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원도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회사가 프로그램을 수료해 24억 원의 투자 유치와 20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가을철 산불 예방 진화대를 모집합니다. 산림청 춘천 구규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부터 12월 사이 화천과 철원, 가평 지역에서 산불 감시와 소각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진행할 산불 예방 진화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